여러분 교재 피하셨습니까? 네, 227페이지네요. 네, 중간에 이렇게 하루가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네, 중간에 쉬는 날이 있어서 하여튼 한 달 만입니다. 4월달에 우리가 만났는데 5월달에 다시 만났습니다. 자, 지난 4월달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느냐면은 이 제 3장이죠. 그래서 자금 관련된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네,에 이어서 그 다음에 카드 관련 거래했고요. 그 다음에 어음과 수표 관련 거래를 오늘 연습할 차례입니다. 뭐 수표는 현금과 다름이 없어서 특이한 것이 없는데요. 어음 관련 거래에서는 좀 입력하실 때, 전표 입력하실 때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네,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는 여러분 실기시험 문제지에 보면은 1점씩을 더 많이 줘요. 어음 관련 거래. 다 그런 거 아닌데 대부분이. 예, 그거는 이제 작업이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음 관련 거래 입력할 때 우리가 무엇을 더 추가적으로 입력하느냐 하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 자, 22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227페이지 보시면 어음 관련 조회 메뉴가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받을 어음 현황, 예, 자금 관리 메뉴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될 거고요. 지급 어음 현황, 이거 역시 예, 자금 관리라는 메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음 집계표, 네, 수행 내용을 통해서 이거 연습을 해볼 텐데요. 이처럼 어음을 받았거나 어음을 발행했거나 했을 때 이렇게 받을어음이나 지급어음 또는 어음 집계표에 집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필요합니다. 예, 이거는 차변대변 회계 처리만 해가지고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서 받을어음 또는 지급어음 또는 어음 집계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인가를 작업할 것이다. 받을어음은 어음 받았을 때 받을어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할 것이고, 지급어음은 어음을 발행할 때 추가적인 정보를 넣을 텐데요. 어음 집계표는 뭐냐? 은행에서 어음을 받아왔을 때 어음 등록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음 등록을 통해서 그것이 어음 집계표에 집계되도록 어음의 수불관리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어음 수표의 분실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음이나 수표의 분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은행에 신고해야 되죠. 예. 분실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은행에서는 기업이 어떤 악의적으로 사실은 분실이 아닌데 분실 사고 처리를 미리 하면은요. 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인데 그 거래처에서 추심의뢰가 들어왔는데 사고 어음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지급을 은행이 못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고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도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회계 처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음과 수표의 분실 시에 우리는 은행에 분실 등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기업들이 그걸 남용해가지고 정상적인 어음 소지인에게 어떤 그 부당한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그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거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 일일자금 명세라고 있는데 아마 앞 시간에서 우리가 일일자금 명세를 살짝 보고 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일자금 명세 조회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금의 전일잔고와 당일잔고 또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의 전일잔고와 당일잔고 또 거기에 받을어음 지급어음 또는 차입금 현황을 전일과 당일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격리일보, 자금일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행 내용 통해서 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자어음을 수령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어음에도 말이죠. 지금 과거처럼 종이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종이 어음이나 이런 것은 역시 분실의 우려가 있죠. 그러나 전자어음은 분실 염려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음도 세금기 단서와 마찬가지로 전자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음을 전자로 수령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데일리룩의 외상매출금을 동전발행 전자어음으로 6월 10일 날 수령하였다. 아, 저는 지금 은행에서 전자어음을 수령했다라고 봤는데 그 얘기가 아니군요. 네, 거래처로부터. 네,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았는데 전자어음으로 받은 겁니다. 네, 이것도 전자어음의 수령이죠. 그런데 왜 받았느냐? 외상매출금 대금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분계를. 자, 어음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어음을 받았다, 수령했다, 전자어음을. 자, 그러면 여러분 어음을 받으면 개정과목이 받으러음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받으러음을 차변에 기록하겠어요, 대변에 기록하겠어요? 예, 그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받으러음은 이때 차변에 와야 된다. 어음 받았으니까. 예. 그리고 대변은 그렇죠. 상대 개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대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대변에서 감소, 자산 감소가 되는 거죠. 네.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자산 감소인데요. 여러분 외상매출금 받으러음 개정 과목 뒤에다가 괄호 열고 거래처를 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받으러음은 어디에서 받았느냐를 거래처로 쓰는 겁니다.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네. 그래서 받으러음 뒤에 괄호 열고 대일, 이렇게 대일리룩 다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쓰는 것만 알면 되니까 길게 쓰면 자리도 부족하실 것이고 괄호 열고 대일 이 정도. 또 뒤에도 외상매출금도 반드시 거래처가 등록돼야 돼요. 그래서 괄호 열고 대일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책에다 이렇게 직접 써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전표 입력을 하실 때는 이거 써볼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걸 한번 굴려보는 거예요. 아, 차변에 이거.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된 것을 여러분이 손으로 이제 타이핑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타이핑하러 가겠습니다. 자, 날짜는 6월 10일 날입니다. 여기 6월 10일 날 수령했고요. 여기 어음에도 발행일과 이 수령일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전표 입력 날짜가 거의 다 발행일자로 입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수령일자로 전표를 입력합니다. 6월 10일 일반 전표 입력하죠. 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느냐? 부가가치세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래예요. 부가가치세와 관계없는 거래들은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자, 6월 10일입니다. 6월 달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 10일을 지우고 날짜를 이런 방식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10일 날 입력하시고 3번 차변부터 한다면 받을 어음입니다. 받을 하고 검색해 보시면 110번에 받을 어음이 있습니다. 네, 110번에. 자, 거래처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네. 대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자, 적요는요, 받으러음 적요는 제가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작업을 할 때 적요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적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네, 조금 이따 자동으로 적요가 들어가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넣어놨더라도 상관없어요. 자동으로 지워져요. 지워지고 이제 일부러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외상매출금 어음회수 1번 이렇게 넣어놨다. 상관없어요. 조금 이따 지워집니다. 저게. 자, 차변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얼마짜리 어음인지 거기 어음을 보시면 알 수 있죠. 350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날짜에서 엔터 하면 날짜 복사되죠. 네, 이번에는 대변이니까 4번이죠. 네, 외상매출금 검색해 보시면 108번이에요.
예. 108번, 110번. 이제 억지로 외우려면 그 부담되긴 하는데 이제 코드를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거 좀 기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입력 시간이 그만큼 빨라지는 겁니다. 예, 입력 시간이 108번, 110번 굉장히 많이 쓰는 개정 과목이에요.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외우려면 힘드니까 이게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었구나. 받으러음이 110번이었구나. 현금이 몇 번이었죠? 100일. 예, 101번 아시네. 102번이 뭔지 아세요? 당좌예금. 103번은요? 예, 벌써 3개 다 외우셨네. 그렇게 하나씩 이제 외워보려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좀 외워보려고 하세요. 101번, 102번, 103번, 여기 나오는 108번, 110번. 예,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그러면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사이가 한 번호 하나가 떨어져 있죠. 왜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예, 차감 계정들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요게 바로. 예, 차감 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면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이었던 대손충당금이 109번이에요. 그리고 받으러움이 110번이면 받으러움에 대한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이 111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코드에 그런 것이 있다 해서 지금 뭐 개정 과목 분류도 아직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입장에서는 코드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리가 되신 분들, 이제 좀 코드도 좀 잘 기억해서 내가 입력을 더 속도를 높여볼까 하시는 분들은 코드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된다. 자, 외상매출금은 거래처 반드시 내야 됩니다. 1002, 예. 위에 코드가 보일 때는 1002 이렇게 보고 가면 되겠죠. 적요는 입력해야 됩니다. 외상매출금은. 네, 외상대금을 받으러움으로 회수했다 해서 5번 적요 쓰면 딱 맞겠네요. 자, 이제 대변에다가 3500 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어음 관련 거래는 반드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받으러움이 입력된 그 행을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엑셀에서는 그걸 행이라고 그러죠. 행.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저하고 엑셀 공부하는 거 아시죠? 예. 엑셀. 자, 엑셀에서는 이걸 행이라고 그래요. 행. 그래서 받으러움 행을 클릭하시고 받으러움 행 줄이죠, 줄.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시고 F3을 툭 눌러줍니다. 우리 키보드의 기능키 중에 F3. 네. F1, F2, F3부터 F12까지 있지 않습니까? 펑션 키. 기능키라고 그러죠. F3을 그때 딱 눌러주면은 뭐가 달라지느냐면 화면 하단이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나왔습니까? 네. 받으러움 관리. 그러면서 커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첫 번째 셀에 와 있습니다. 1. 보관. 그러면 1번은 보관이면 나머지는 뭐가 있느냐?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 1이 보관이고 7은 회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은 뭐냐면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예, 지금 우리가 보관 처리할 거다. 받았으니까 보관이 맞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은 어음 종류로 셀이 움직입니다. 예, 어음 종류로 저 회색 셀이 넘어갔죠. 예,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은 1번은 약속 일반, 2번은 약속 상장, 상장회사 약속 어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일반은 일반회사 약속 어음이다. 자, 우리는 지금 이게 전자어음입니다. 약속어음은 종이어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자어음은 코드가 달라요. 몇 번입니까? 6번입니다. 6번. 그래서 6 하고 입력하면은 전자어음 종류가 전자로 바뀝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서 그냥 엔터로 약속어음에 놓고 가가지고 그 다음 셀인 어음 번호를 입력하는데 선생님 어음 번호가 입력이 안 됩니다. 이런 여러분도 어음 번호가 입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그 앞에서 이거 여기를 잘못 선택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이 어음하고
전자어음하고 어음 번호의 구조가 달라요. 어음 번호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음 자릿수, 번호 자릿수가 안 맞으면 다음 셀로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음 번호 입력이 안 될 때는 앞에 어음 종류를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해볼까요? 자, 어음 번호 구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앞에 세 자리를 먼저 입력하세요. 004 이거는 은행 코드입니다. 그 다음 가운데 8자리를 입력하세요. 2019-0610 예, 8자리는 날짜입니다. 예, 발행일. 그리고 뒤에가 이제 9자리예요. 1, 2, 3, 4, 5, 6, 7, 8, 9네요. 예, 1, 2, 3, 4, 5, 6, 7, 8, 9. 이 9자리는 그 어음의 일련 번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음 번호가 길어도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되면 입력할 때 앞에 세 자리 끊고 가운데 8자리 날짜로 끊어서 뒤에 또 일련 번호 끊어서 입력하면은 헷갈리는 게 좀 덜 하겠죠. 자, 엔터. 이렇게 넘어가야 제대로 입력한 거예요. 자, 수치 구분은 차수. 차수라는 건 뭐냐? 거래처 대일이루기 발행인으로 돼 있으면 차수입니다. 네. 그럼 엔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발행일. 발행일은 거의 전표 날짜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우리가 전표를 6월 10일로 입력했는데 발행일도 6월 10일이에요. 맞으니까 엔터. 그러면 이제 만기일은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새로. 거기 어음에 보시면 어디가 만기일 같습니까? 네, 지급기일을 입력하는 거예요. 2020 0110 예, 2020년. 이야, 내년에는 좀 기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2010 몇 년, 2010 몇 년 이러다가 2020년. 제가 2020년까지 살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벌써 2020년이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4월달이 다 갔으니 6개월, 8개월만 지나면 2020년이네. 자, 지급은행으로 커서가 넘어갔죠. 여러분, 지급은행에서는요,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코드를 찾느냐? F2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이 지급은행 셀을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지급은행은 우리가 언제 등록을 했냐면은 거래처 등록할 때 은행 등록했던 거 있죠. 은행 등록은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을 다 등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재에서는 주식회사 3일 패션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만 사용하려고 코드 2개, 100번, 200번으로 2개만 넣어놓은 거예요. 예. 우리 실무에서는 어느 은행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 있는 은행을 다 등록을 해놓겠죠. 근데 은행 등록 여기다 입력하려는데 없다. 그러면 은행 등록 저기 어디서 하는데 아시죠? 기능모음에 가면 있어요. 예. 자, 국민은행 맞죠? 예, 국민은행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엔터 치면 지점 셀로 넘어갑니다. 이건 지점까지는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지점이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중구지점. 네, 이제 끝났습니다. 끝냈을 거 엔터를 쳐보시면은 저교가 바뀌어 있네요. 예. 아까 제가 여기 저교 코드로 등록했었는데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더라 한 겁니다. 마우스를 거기다 대보면요. 거기 풍선 도움말에 어음 번호 나타나고 보관 그리고 만기 일자가 2020년 1월 10일이다 라는 것이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입력된 이 정보는 받으러음 장부에 반영이 됐어요. 네, 받으러음 장부에. 네. 그래서 다른 회계 처리보다 어음 관련 회계 처리는 아래에서 별도의 입력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채점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요거 3점, 이게 3점, 요게 1점 해가지고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4점짜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점이 그렇게 되는데 가끔 안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분명히 이게 있는데 그냥 3점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점수 체계는 뭐 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 받으러움, 지급어음 마찬가지입니다. 어음 관련 전표를 입력하고 나서는 꼭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전자어음의 만기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밑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전기에 작년에 이 말이죠.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만기일에 입금되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받아놓은 어음이 6월 20일 날 만기가 되어가지고 오늘이 6월 20일인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전표 입력을 여러분은 만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날짜를 문제에서 안 주었으니까 당연히 만기 날짜, 이 날짜로 전표를 입력해야죠. 보관 중인 전자음이 만기가 도래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만기일에 입금되었다. 이걸 회계 처리하라. 네. 자, 그러면 한번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계. 먼저 분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음이 만기가 되면은 그 어음을 회사가 가지고 있나요? 은행에 갖다 줬나요? 은행에 갖다 줬죠. 그러면 받았을 때 그걸 받으러음으로 차변에 정리했으니까 은행에 갖다 주면 받으러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변에 가야 됩니다. 예, 대변에 받으러음, 받으러음. 괄호 열고 꼭 거래처 써야 되죠. 멋쟁이, 거래처 꼭 쓰고 금액은 240만 원. 그러면 이제 차변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들어왔다고 여기 설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당좌예금도 거래처가 반드시 필요한 계정 과목이에요. 당좌예금도. 그래서 이거는 당좌예금의 거래처는 은행 거래이기 때문에 은행이 돼야 됩니다. 국민. 당좌예금은 국민. 이렇게 차변에 당좌예금 국민은행 240. 대변에 받으러음 멋쟁이 240. 이렇게 분계가 먼저 돼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분계된 내용을 우리가 전표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처리하고 그리고 어음을 관리해주는 그걸 우리가 어음에 대한 자금관리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음에 관한 자금관리 수행을 하도록 해봅시다. 자, 날짜는 같은 달 20일입니다. 6월 20일. 네. 자, 차변부터 먼저 한다면 차변이 당좌예금 은행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당좌예금이니까 국민 당좌예금의 적요에 2번 적요가 딱 맞는 겁니다. 받으러움을 당좌 추심했다.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어서 당좌예금으로 입금되도록 추심이 되었다. 2번 적요. 자, 차변 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자, 대변을 쓰겠습니다. 대변은 110번 받으러움이고요. 거래처 멋쟁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요는 우리가 밑에 추가 입력을 하면서 바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240 엔터 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받으러움 행을 클릭하셔야 돼요. 받으러움 행을 클릭하고 나서 F3을 눌러라. F3. 그러면 아래에 이와 같은 입력창이 나타나고 커서는 첫 번째 셀에 와 있어요. 자, 2번 할인이라고 했네요. 할인. 이게 그러면 할인이냐? 아닙니다. 만기입니다. 만기. 그래서 밑에 메시지에 보시면 만기는 4번이다 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4를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어음 번호로 커서가 넘어갑니다. 이때 자, 여러분 어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는요
어음을 새로 받았을 때는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전기에 받아서 가지고 있던 어음이죠. 그러면 어음은 미리 다 우리 회사 장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입력하는 게 아니라 검색해야 됩니다. 검색은 F2나 더블 클릭. 예, 어음 번호 셀을 더블 클릭하시면 나와요. 예, 12월 20일 날 만기인 것을 지가 딱 찾아준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오케이 이거 맞다 하고 선택 눌러주면 됩니다. 밑에서. 그러면 이제 쫙 자동으로 입력이 돼버려요. 만기는 이것이 끝이에요. 왜냐? 만기되었다 어음 번호. 정상적인 날짜에 만기 처리됐기 때문에 추가적 입력 사항은 더 이상 없습니다. 어음만 검색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엔터 쳐보시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예,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기 시의 자금 관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문제에서 좀 문제를 쉽게 출제하려고 지금 뭔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시하지 않았는데 만기 때 은행에서 추심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추심료 가령 뭐 7,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좌예금에 입금되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분계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추심료 7,000원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심료 10,000원이 차감된 금액이 당좌예금에 입금되었다라고 문제를 한번 바꿔서 이때 차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면 될까요? 당좌예금이 얼마가 됩니까? 239만 원이 되죠. 그럼 10,000원은 뭘로 될까요? 예, 수수료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수수료 비용에는 말이죠. 자, 자, 수수료 비용을 보면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이거 900번대가 없네. 수수료 비용 900번대도 있는 건데, 예, 우리 지금 이 3일 패션에는 900번대가 빠져 있는데, 예. 여러분 800번대를 써야 될까요? 900번대 써야 될까요? 800번대 써야 됩니다. 이 수수료는 판매 활동하고 관계가 있는 수수료예요. 판매 활동하고. 예. 자, 그런데 그래서 800번대 써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받을 어음은 매출, 상품 매출하고 받은 어음이잖아요. 그거 정상적으로 만기되어 가지고 자금 회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판매 관리비인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지금 만기가 아니고 은행에 할인했다고 볼까요? 할인했다고 보면은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은 아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할인료. 기억 안 나시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네, 할인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검색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매출 해가지고,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요. 자, 앞에 여기 숫자를 보세요. 몇 번입니까? 936번이죠. 네. 자, 은행에 들어가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할인했을 때 들어가는 수수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해요. 아니 근데 받을 어음인데 이것도 왜 이거는 800번대로 안 돼 있느냐? 이거는 정상적인 판매 관리비가 아니죠. 예,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음을 융통한 거예요. 예, 어음을. 그러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 관리비로 보지 않는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다. 예. 이런 것들 여러분이 왜 이건 영업의 비용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 어음을 정상적으로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한 비용은 판매 관리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음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어음 할인이라는 것은 만기 전에 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다.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런 것을 함께 알아두시고요.
어음 관련 문제가 만기되었을 때 이렇게 추심료가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것을 문제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추심료는 800번대 수수료 비용이다. 왜냐하면 900번대 수수료 비용도 거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고르다가 여러분이 가만있어 봐. 이거 900번대야 800번대야 예, 고민에 빠질 수가 있다. 추심료는 판매관리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 자, 저는 지금 요만큼 입력했는데 이게 안 지워져요. 예, 그러면 여기 지우는 방법은 예,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삭제 예, 이렇게 해서 깨끗이 지워버리면 됩니다. 네. 코드가 네. 입력이 안 됐는지 안 나오는데요. 멋쟁이의 이가 안 나오는데. 아, 그렇군요. 검색이 안 되던가요? 예.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여기로 한번 가보세요. 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작업이 누락됐을 때 그게 검색이 안 되느냐면 거래처별 초기 이월이 안 되었다면 이게 왜냐면 이게 이 멋쟁이 어음이 전기에 받았다고 그랬죠. 전기에 받은 어음이기 때문에 금년도 회계 처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전기에 넘어온 것은 전기 거래처별 초기 이월에 있어야 돼요. 있어요. 있어요? 있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서 밭을 어린 밭으로 발견해 갔는데 밭으로 기분다 놓고 F3 한번 다시 눌러볼까요? 할인이 아니라 4번 다시 어음원을 그러면 만기 날짜를 잘못하지 않을까요? 거래처별 초기 이월에 이 밭으로움에 만기를 안 써버렸다. 지금 이번 이제 단어로 다시 일반 요체에 가서 다시 부상을 넣어 오케이 확인. 네, 확인이 됐는데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받으러움에 예, 등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뭘 빼먹었었냐 하면은 요 만기 일자를 안 쓰시니까 6월 22일 만기인 것을 못 찾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할 때 이런 항목들 하나하나를 빼먹으면 안 되죠. 예. 혹시 또 검색이 안 되신 분 있었나요? 네, 다 안 됐어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를 여기는 만기 일자도 다 있는데 그러면 일반 옆에 다시 네. 6월 받으러 클릭하고 다 됐네. 다음 할인을 만기로 바꾸고 만기 4번 그리고 아니 더블 클릭해야 돼요. 번호를 그래서 밑에 확인 선택 바뀌었죠. 그거는 왜 안 바뀌었을까요? 자, 지금 질문하신 경우는 어음도 있는데 적용안이 안 바뀌었다 이랬습니다. 어음도 있는데 적용안이 안 바뀌었어요. 뭔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지우고 다시 해보는 방법은 밑에 어음 번호 클릭하고 위에서 다시 삭제 예. 그리고 나서 다시 F3 눌러서 이 만기로 바꾸고 어음 번호를 다시 찾아줍니다. 선택. 예. 적용가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 하면 밑에 자금 관리를 지웠다가 다시 한번 해보셔라 이겁니다. 지우는 방법 여기 어음 번호 클릭하시고 위에 있는 삭제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4번 만기로 하고 어음번호 찾아주고 엔터 한번 쳐보면 되겠습니다. 네. 입력하면서 옆에서 삭제 F5.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네, 여기 예. 여기 위에 있는 삭제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죠.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자, 전자음 한 장이 있고요. 밑에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신사숙녀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 금액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예, 발행하는 거 처음 해보네요. 어음 발행. 자, 수행이 세 가지를 주었어요. 뭔가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네요. 자, 먼저 분계를 먼저 해봐라. 자, 분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발행하면 계정 과목이 뭐죠? 어음 발행하면? 그렇습니다. 지급어음. 여러분, 지급어음이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부채입니다. 자, 그러면 부채가 증가했는데 차변에 적을 겁니까? 대변에 적을 겁니까? 대변에 적어야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지급어음 괄호 열고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신사, 예, 신사숙녀. 그리고 금액은 1,000,000원. 이렇게 대변에 지급어음이 자리를 잡아놓고, 자, 이 부채가 왜 발생했는가 봤더니 외상매입금 중 일부를 지급한 거예요. 그럼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외상매입금도 부채인데 지급했으니까 부채가 감소했죠.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차변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차변에 오고 괄호 열고 예, 신사 거래처 같은 거예요. 예, 거래처 같은 곳 신사 그리고 금액은 똑같이 1,000,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야 됩니다. 네. 분계가 되어야 전표를 입력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기 전에 수행 2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자어음 등록을 수행하시오. 어음을 등록하라는 작업이에요. 수령일은 6월 30일입니다. 예, 수령일부터 정확히 입력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한 장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입력하는 난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어음 등록은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어음 등록은 바로 일반 전표 입력 여기 상단에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음 등록. 네. 자, 그래서 전표 입력을 하기 전에 어음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 위에 어음 등록을 클릭해 보면은 이와 같이 팝업 창으로 나와 있는 어음 등록 창이 나옵니다. 팝업 창으로. 지금 커서는요, 수령일에 와 있는데 수령일은 항상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네, 오늘 날짜가. 근데 오늘 수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수령 날짜가 따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입력을 거기다 하시면 돼요. 수령일은 거기 며칠입니까? 2019-0630이다. 2019-0630. 이렇게 거기 더블 클릭해서 자꾸 커서 넣으려고 하시지 말고 바로 타자를 하는 거예요. 2019-0630 이렇게 8자리로 입력하면 아주 제대로 그냥 입력되고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어음이 약속어음인지 전자어음인지를 보셔야 돼요. 전자어음이죠. 예. 그러면 여기 목록 단추를 눌러보세요. 1번 어음은 전자가 아닙니다. 그냥 어음은 약속어음이에요. 자, 이 목록을 누르면 전자는 4번에 있죠. 예, 4번 클릭해줘요. 자, 그러면 커서는 어디로 왔느냐? 금융기관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F2를 누르거나 이 물음표 단추를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 여기는 이제 실제 거래처예요. 네, 실제 거래처. 우리가 어음을 받아올 때는 거래처 은행에서 받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느 은행에서 받아왔습니까? 국민은행에서 받아왔죠. 그래서 국민은행 선택하시고 확인. 자, 이제 어음 번호가 6번. 시작 어음 번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음을 10매씩 이렇게 받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맨 앞 번호, 어음을 10매 받아올 때는 번호가 1년 번호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번호만 입력하고 여기다 몇 매 입력하면 번호가 이렇게 1년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음 번호란이 시작 번호라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칸은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느냐? 약속 어음은 앞자리는 문자로 되어 있어요. 문자로. 뒷자리는 숫자로 되어 있어요. 약속 어음. 근데 이 전자음은 전부 다 숫자죠. 전부 다 숫자인 것은 뒷칸에다만 다 입력하면 됩니다. 네. 칸이 좁은 것 같죠? 예, 그냥 막 입력하면 다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고 그림에 있는 004 이렇게 시작되는 어음 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네. 뒤에는 1, 2, 3, 4, 5, 6, 7, 8, 9네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매수로 커서가 넘어오게 돼 있어요. 매수. 네. 이번에는 열매가 아니라 한 매죠. 예. 그러면 1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커서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예. 자, 이때 이제 맞춰야 되니까 아래에 지금 단추가 4개가 있는데 뭘 눌러야 맞출 것 같아요? 등록. 종료해도 돼요. 종료. 예. 종료. 등록해야 될까? 평소에 등록을 눌렀었는데 오늘 한번 종료 눌러봤어요. 종료 눌러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 우리가 회계 처리하기 전에 등록이 됐는가 한번 궁금해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어음 집계표에 가면은 등록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 자금관리 어음 집계표를 한번 가보십시오. 자, 수불장에서 금융기관은 모두니까 그냥 엔터 치시고요. 어음책 수령일도 1월 1일부터 엔터를 계속 치면 됩니다. 예. 없다고 나오는데요. 예, 종료를 누른 사람들은 안 나왔네요. 예. 제가 평소에 등록을 눌러 왔었는데 종료를 누르자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한번 종료 한번 눌러봤는데, 자, 종료 누르신 분은 다시 등록하겠습니다. 자, 어음 등록 2019 0630 전자로 바꾸시고, 등록기관은 국민은행, 뒤에다가 004 2019 0630 1234 56 7 8 9 엔터 1 엔터 치고 등록.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한번 다시 가서 어음 집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등록이 한 매가 등록된 사항을 볼 수가 있네요. 네네. 근데 제가 뭘 하다가 네. 이제 여기 화면에서 네. 등록을 눌렀는데 중복 어음이 중복어. 두 번 등록했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계속 뜨는데 하나 그러면 한번 여기 가보세요. 어음이 2개가 있는지. 여기 어음 집계표에서 일단 조회해 보세요. 어음 집계표에 가가지고 이렇게 모두 엔터를 쳐가지고 등록된 어음이 요거 저처럼 한 장만 있는지. 여기 수령에 1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는 떴는데 이제 여기서 여기 이게 등록이 돼서 여기서는 자동으로 아까 뜨더라고요. 여기 다 입력을 하고 그런데 그 어음번호가 떠서 이게 중복 입력돼 있으니까 등록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자금 관리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렇죠. 예. 자, 보니까 별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은행에서 어음을 받아온 내용을 우리 장부에 반영한 겁니다. 아직은 회계 처리가 안 됐어요. 예, 지금 이제 어음 장부, 어음 직계표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 어음 직계표에 넣는 게 어음 등록이라는 거다. 어음 등록은 일반 전표 입력 상단에 있어요. 상단에.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수행 내용이 뭐냐 하면 전표 입력을 하고 자금 관리까지 수행을 하라. 예, 세 번째 수행 3이 전표 입력하고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하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이제 이게 며칠 날짜입니까? 네, 30일이죠. 네, 6월달 30일. 지급어음을 발행했는데 대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번의 지급어음. 252번이 지급어음이에요. 예, 252. 거래처 반드시 넣어야 되죠. 예, 어디다 발행했냐면은 신사. 자, 지급어음은요, 적요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면 나중에 바뀝니다. 다른 것으로. 금액은 1,000,000원. 또 날짜에서 엔터 치시고 이번에는 차변의 외상 매입금은 251번이에요. 예, 외상 매입금 받을 어음이 한 끗 차이입니다. 251, 252. 예. 두 개가 매입 채무죠. 매입 채무. 자, 또 거래처 똑같아요. 1,004. 자, 외상 매입금은 밑에 적요를 골라 봅니다. 외상 매입금을 반제했는데 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반제했다. 반제라는 것은 지급했다는 거예요. 돈을 지급했다. 네. 자, 2번 적요 쓰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 금액에 1,000,000원 입력하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고 지급어음을 이제 지급어음 대장에 반영을 해야 돼요. 자, 지급어음 줄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F3 눌렀죠? 자, 어음 상태가 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행. 예. 왜 발행으로 자동으로 내가 선택도 안 했는데 벌써 어음 번호로 넘어가 버렸죠? 이게 말이죠.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프로그램이 지급어음 대변이라면은 발행밖에 없어요. 지급어음이 대변에 간다는 것은 발행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급어음을 여러분이 차변에 넣으면 만기 이런 게 뜹니다. 왜냐하면 지급어음 차변에 왔다. 그러면 이게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대변에 넣을 때는 발행할 때만 대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말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어음 번호 선택하라고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방금 등록했던 어음이 보이죠. 근데 항상 이렇게 하나만 보일 것이냐? 여러분 시험에서 가보니까 쫙 여러 개가 보여요. 백데이터로 미리 어음 등록을 많이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이번에 여기에 있는 이 004, 2019, 0630, 1234, 56, 789를 여기서 골라내야 돼요. 네. 그리고 은행이 국민은행인 것을.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다른 백데이터가 없고 요거 하나만 있으니까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죠. 바로 확인.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어음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음 번호에 커서가 지금 아직 있습니다. 그럼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커서가 발행 1로 넘어가죠. 발행 1은 대체로 다 전표 입력 날짜하고 일치합니다. 여기서도 일치하죠. 네, 엔터를 쳐보세요.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만기 1로 갑니다. 만기 1은 반드시 고쳐야 되죠. 오늘 발행했는데 오늘 만기로 발행할 바에야 현금 주지. 네, 그렇죠. 그래서 만기 1을 반드시 고치세요. 2020 0130. 그러면 커서가 지급은행으로 넘어가는데요. 지급은행은 어음을 아까 등록할 때 거기 은행이 미리 등록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가 입력한 내용으로 적용 내용이 바뀌어져 있어요. 만기일자 2020년 1월 30일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자, 어음 발행하는 경우는 어음 등록도 하더라. 네. 근데 가끔 시험에서는 어음 등록을 하라고 문제에 나올 수도 있지만 밑에 그 작업 내용에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라는 말도 아예 없고 어음 등록하라는 말도 없으면서 어음 등록하라고 하면 최소한 뭘 알려줘야 돼요? 수령일이 언제고 이런 거 알려줘야 되죠. 수령일이 언제인지 이런 거 안 알려주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미 등록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등록 작업을 항상 하는 건 아닙니다. 등록을 해놓고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지금 이것처럼 등록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다. 등록을 하라고 하려면은 수령 날짜 같은 것을 이렇게 괄호 속에 넣어서 제시를 할 것이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네, 4번 문제.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부터는 이제 조회하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4번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장부가 있다고 그랬는데 바드러움 현황이나 지급어음 현황 또는 어음 직계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6월 30일까지의 어음관리 대장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고자 한다. 자, 결제를 받고자 한다는 것은 인쇄를 좀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화면으로만 한번 인쇄를 해보겠는데 자, 수행 1번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바드러움 현황 조회는 잔액으로 조회해서 작성을 하라 이겁니다. 예, 바드러움 현황을 6월 30일자까지 6월 30일까지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바드러움 현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요. 여기 자금관리라는 메뉴에 바드러움 현황이라는 장부를 인쇄해 볼 거예요. 자, 바드러움 현황 기간은 여기서 20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만기일로 아까 만기일로 했죠? 만기일로 선택해 주시고 자, 연도는 2019 1월 1일 2019 6월 30일로 거래처는 모든 거래처를 볼 거니까 엔터를 쳐서 처음부터 끝으로 해줍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네. 만기가 2019년 6월 20일이었던 거 우리가 조금 전에 만기되어 가지고 당좌예금에 입금된 그 거래입니다. 네. 그래서 만기일 기준으로는 이게 있지만 잔액은 잔액으로 보면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6월 30일이기 때문에 10일 전에 만기되었던 만기일 기준으로 이거 만기일 기준으로 조회하라는 거 맞나요? 거래처별 바드러움 현황.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 거래처별 탭에 가서 다시 조회하겠습니다. 네. 자, 거래처별에 가서 잔액이 아니라 잔액으로 하라고 그랬네요. 예, 잔액이군요. 예, 제가 문제를 완전히 잘못 읽고. 예, 잔액으로 하고 여기 기간을 2019-06-30까지 거래처는 엔터. 예. 그랬더니 두 개가 보이는군요. 예, 거래처별로 잔액으로 봤더니 데일리룩 거 350만 원짜리는 만기가 6월 30일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잔액이 350만 원짜리 있어요. 이게 언제 만기인지 알고 싶다. 여기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랬더니 만기가 2020년 1월 10일 거네요. 여기 적용안에 보니까 2020년 1월 10일 거 조회가 되죠. 다시 한번 여기를 닫으면 아까 아이고 너무 많이 닫 거래처별에서 잔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거 보시는 요령. 데일리룩은 지금 2020년 1월 달에 만기인 거 잔액이 350이 있고, 예. 그래서 우리의 지금 바드러움의 잔액은 35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있는 멋쟁이 240만 원은 뭐냐? 전기에 240만 원 2월이 있었는데 대변에서 감소했기 때문에 이 멋쟁이 거는 이미 만기가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회사 현재 6월 30일 현재 바드러움 잔액은 350만 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거래처별로 알 수 있다 해서 거래처별 조회를 해봅니다. 거래처는 요 하나예요. 멋쟁이 건 뭐냐? 잔액이 없죠? 예, 이미 만기가 돼버렸다는 얘기. 6월 20일 날이 만기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드러움 현황 같은 것을 만기일별 또는 거래처별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바드러움 현황이다. 이 바드러움 현황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F3 눌러서 전표 입력할 때 F3 눌러서 자금 관리를 하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인쇄도 해봐야죠. 인쇄. 네. 자, 바드러움 현황 다시 가가지고. 자, 인쇄하는 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상단에 보시면 여기 프린터가 그려져 있어요. 인쇄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인쇄. 자, 오른쪽에 인쇄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 뭐 회계 교육용 프로그램이다 해서 실제로 뭐 이게 써먹을까봐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네. 자, 인쇄되는 모양이 보이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담당 팀장 부장이 아니라 담당 과장 부장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니면 사장까지 결제를 받으려고 한다. 담당 과장 부장 사장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자, 바꾸는 방법은 밑에 보시면 결제란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결제란 설정. 네. 여기에서 결제란의 등록을 눌러보세요. 결제란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칸수를 몇 칸으로 쓸 거냐. 우리는 4칸으로 쓰겠다. 그러면 4. 그리고 팀장을 과장으로 이제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다 과.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부장 뒤에 사장을 넣겠다. 뒤에다 사장을 넣으면 돼요. 여러분, 결제란을 만들 때는요, 하급자를 좌측에 상급자를 우측으로 배열합니다. 예, 좌에서 우로. 그러니까 사장이 우측에 쓴다고 보면 되고요. 담당자가 좌측에. 예. 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결제란을 우리 회사의 형편에 맞게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프린터가 여기 여러분이 사용할 프린터가 여기에 이제 선택이 되어 있다면 바로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프린터로 인쇄가 되는 거고요. 예, 프린터로 인쇄가 되는 거고, 예, 지금은 화면으로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쇄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미리 보기가 보이는 거고, 또 이것을 PDF 파일로 저장해서 어디로 전송해야 되겠다 하면은 PDF로 이걸 문서 파일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어떤 통신수단, 이메일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파일을 보낼 수가 있죠. 이 PDF는 파일로 저장하는 거. 지금 이게 교육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파일로 저장할 때 PDF만 제공합니다만은 실무용 프로그램은 엑셀 파일이나 한셀 또는 아래 한글 파일 또는 JPG 파일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다 된다 그럽니다.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그런데 이건 교육용이니까 PDF 하나만 연습으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나만 활성화를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회계장부 전부 다 인쇄가 가능하고 파일로도 저장이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인쇄해서 결제를 받으려면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결제란을 만드는 방법도 밑에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편집할 수가 있다. 그러면 타이틀 상단은 뭐냐? 이게 타이틀 상단이라는 거죠. 이 서류의 제목 상단에 우리 회사는 결제인을 찍는다. 그러면
타이틀 상다. 아, 우리 회사는 이런 스타일이다. 그러면 타이틀 하다. 여기 서류 제목 밑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편집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작업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